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3분 후에 교육 시작할 예정인데 교육 시작 전에 다들 유레카 로그인이랑 혹시 카메라 있으신 선생님들은 카메라 다들 켜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은 정확히 3시 정각되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한 3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레카 상시교육 온라인 통계 분석 파트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 진행을 맡은 유레카 통계화 분석의 현대승 연구원입니다. 네, 선생님도 혹시 지금 다들 유레카 로그인은 완료하셨을까요? 혹시나 아직 유레카 로그인 못하신 선생님들은 지금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URL과 임시 아이디 통해서 유레카 로그인 먼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아이디 같은 경우는 임시 아이디로 제가 금일 교육을 위해서 임시로 열어둔 아이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교육 종료되면은 해당 아이디 이용하실 수 없고 추후에 유레카 로그인 하시기 위해서는 유레카 홈화면에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 3번째에 있는 지역별 로그인 방법 게시글 들어가셔서 선생님 소속된 지역에 맞는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하셔서 유레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서 간단한 안내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희 상시교육 일정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네, 저희 유레카 상시교육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부분을,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분석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교육은 통계분석 부분이고 7월, 8월은 유레카 상시교육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교육이 없고 9월부터 다시 상시교육이 시작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 교육 따라오시다가 조금 놓치시는 부분이나 혹은 다시 듣고 싶으신 부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선생님들이 등록한 메일에 따라서 유레카 다시 보실 수 있는 녹화본 링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오늘 수업 조금 놓치시거나 다시 보고 싶은 부분 있으시더라도 메일을 통해서 유튜브 링크로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교육 녹화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교육 종료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 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답변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무래도 한 번에 여러 명이서 듣는 교육이고 또 교육의 흐름이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은 교육 종료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마친 후에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선생님분들께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 한 번씩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위해서 유레카 홈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들 로그인은 완료하셨을까요? 로그인 완료하셨으면 여기 우측 상단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속을 환영합니다 하는 문구 보이실 텐데요. 혹시나 아직까지 로그인 못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URL과 임시 아이디 채팅창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일 교육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들의 반응을 일일이 살피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있으신 선생님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거나 아니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교육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빠르다, 느리면 느리다 말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에 맞춰서 속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일 통계 분석 상시교육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저희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에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 같이 알아볼 거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원자료 만드는 방법과 요즘 많이 진행하시는 사전사후 분석, 사전사후 분석을 위한 사전조사 자료와 사후조사 자료 통합해서 통합 원자료 만드는 방법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에 대한 기초와 또 어떨 때는 어떤 통계 분석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계 분석 진행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고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순으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들 로그인 완료하셨을까요? 로그인 완료하셨다면 채팅창에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혹은 카메라 켜지신 선생님들은 카메라 보시고 고개만 끄덕거려 주셔도 제가 카메라 보고 있기 때문에 확인 가능합니다. 네, 다들 완료해 주신 것 같아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에 접근하는 방법. 첫 번째, 유레카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유레카를 통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하셨다면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자가 한 명이라도 생긴 이후에 바로 통계 분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레카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통계 분석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레카에서 설문조사 먼저 접근을 해야겠죠. 설문조사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메뉴인 설문조사 메뉴에서 저는 수업 실습용 게시판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문조사의 수업 실습용 게시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다른 유레카 이용자분들이 등록해둔 설문조사 게시글들이 보일 텐데요. 저는 제가 등록한 설문조사를 찾기 위해 검색 종류를 조사자로 바꾸고 제 이름인 현대승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승 입력 후 검색을 하자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설문조사 게시글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유레카 이용교육조사
2022년 6월 9일 날 작성된 유레카 이용교육 조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자 비밀번호는 0000 04자리이고 확인 버튼. 네, 확인 버튼을 누르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칠판 모양의 관리자 화면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접근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통계 분석에 접근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관리자 화면에서 조금만 더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설문조사 관리라는 탭이 보이실 텐데요. 이 설문조사 관리 탭에서 우측 결과 분석의 통계 분석하기 버튼으로 유레카에서 설문조사 진행하셨다면 통계 분석까지 접근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하기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 분석하기 버튼 누르자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간단한 빈도표와 또 그래프가 함께 나오는데요. 이 빈도표는 단순히 빈도 분석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통계 분석 3.0 버튼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창이 뜨면서 통계 분석이 가능한 이 스탯 3.0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좌측에 통계 분석 메뉴 클릭해 보신다면은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부터 분산, 상관, 회귀까지 총 8가지의 통계 분석 방법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 PC 환경에 따라서 지금처럼 좌측에 통계 분석 메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좌측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결과화면 우측 상단에 세 줄 표시를 눌러주시거나 혹은 F11번 키를 통해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면 좌측에 통계 분석 메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레카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어떻게 통계 분석에 접근하는지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접근하는 방법 첫 번째 알아봤고 두 번째 경우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탯 화면은 닫아주시고 자,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진행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신 경우입니다. 선생님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진행하셔도 저희들이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서 원자료 파일만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원자료 파일 유레카에 업로드하셔서 통계 분석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원자료 만드는 방법 한번 같이 실습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자료는 반드시 엑셀 파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다들 엑셀 파일 한 번만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이 켜지면은 제가 작성하는 거에 따라서 한번 똑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아이디 밑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시로 쓸 설문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에 띄워놓은 이미지가 제가 오늘 예시로 쓸 설문지입니다. 첫 번째 문항은 성별, 두 번째 문항은 학년을 묻는 문항이네요. 각 문항마다 아이디의 우측으로 각 문항의 변수명을 적어줍니다. 성별이라면 성별, 학년이라면 학년, 세 번째는 수업 만족도, 네 번째는 급식 만족도네요. 네, 여기까지 따라서 작성해 주시고 다 작성하셨다면 이어서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다 작성하신 선생님들은 작성했다고 채팅창에 말씀 남겨주시거나 혹은 카메라 있으시면 고개 끄덕거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작성 완료해 주신 것 같아서 교육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가장 처음에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에 아이디를 입력했죠.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한 이유는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학번을 부여해서 학생들을 관리하듯이 저희들이 설문지에 각각의 고유의 아이디를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 아이디를 부여해서 설문지를 관리할 겁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10명의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받았다. 그런 경우 첫 번째 설문지가 1번
그리고 마지막 설문지가 10번이란 아이디를 부여받게 되겠죠. 이렇게 아이디를 부여하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각각 설문지의 문항인 성별이면은 성별문항, 학년이면 학년문항 이렇게 변수명을 아이디의 우측으로 입력해 줍니다. 여기까지 다들 작성 완료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응답자의 응답을 기록해야겠죠. 응답자의 응답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숫자로 부호화해서 응답을 기록해 주셔야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지 우측에 보이시는 이미지 우측 상단에 1번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이 설문지 아이디가 바로 1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응답자의 응답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보기 1번인 남성이었고 학년은 2번인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을 나타내는 4점, 그리고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을 나타내는 5점이라고 응답을 했네요. 네, 여기까지 입력하셨다면 두 번째 설문지도 계속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응답자의 성별은 2번인 여성이고 학년은 5번인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을 나타내는 3점, 그리고 급식 만족도는 불만족을 나타내는 2점이라고 응답을 했네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설문지에 대해서 응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면 가로로 쭉 한꺼번에 모두 입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성별 먼저 1번부터 10번 설문지까지 쭉 입력하고 다음 학년을 쭉 입력하는 것이 빠르지 않냐? 라고 여쭤보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로로 응답을 입력하게 된다면 1번부터 10번 설문지까지 성별을 쭉 입력한 후에 다시 첫 번째 설문지로 돌아가서 학년을 10번 설문지까지 쭉 기록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응답을 기록하다 보면 빈칸이 생기거나 혹은 오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처럼 세로로 응답을 입력하게 된다면 학년에 빈칸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1번부터 10번 설문지까지 모든 설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작성한 것처럼 가로로 설문지를 입력한다면 해당 첫 번째 설문지 하나만 확인하면 오타나 빈칸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설문지 응답은 반드시 가로로 입력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응답부터는 오늘은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임의의 값들로 이렇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다들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여기까지 작성 완료하셨다면 이제는 이 저희가 작성한 원자료 파일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통합 문서 1이었던 파일 이름이 이렇게 원자료로 바뀌었을 텐데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은 엑셀 파일은 닫아 주셔도 됩니다. 네, 완료하셨다면은 엑셀 파일 닫아 주시고 저희가 작성한 원자료 파일 업로드하기 위해서 다시 유레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유레카로 돌아오셨다면은 세 번째 통계 분석 메뉴에 내자료 분석하기로 들어가 줍니다. 통계 분석 메뉴에 내자료 분석하기. 내자료 분석하기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단에 검색 바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검색 바의 우측에 있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 저희가 아까 작성한 원자료 파일 업로드 할 건데요. 다 같이 돋보기 모양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 저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해당 파일 선택해서 열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비어있던 검색바에 제가 작성했던 원자료 엑셀 파일이 올라갈 텐데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우측에 분석하기, 빨간색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통계 분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작성한 파일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오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고
또 정상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만약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은 해당 엑셀 파일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신 경우라면은 다시 해당 엑셀 파일 여셔서 오류 부분 수정하고 재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단으로 마우스 스크롤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우측 빨간색 분석하기 3.0 버튼 누르면 바로 통계 분석이 가능한 이스탯 3.0 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 브라우저 따라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스크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아래로 클릭해 주셔서 화면을 축소시키면은 분석하기 3.0 버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분석하기 3.0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하기 3.0 버튼 누르자 저희가 아까 전에 봤었던 통계 분석이 가능한 이스탯 3.0 창이 켜지고 좌측에 통계 분석 메뉴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통계 분석은 조금 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사전사후 분석 혹은 수업 효과성 분석이라고도 하죠. 이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할 때 필요한 사전조사 자료와 사후조사 자료를 통합하는 통합원 자료 만드는 방법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스탯 창은 잠시 닫아주시고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조사 원자료와 사후조사 원자료 파일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전사후 분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전조사 원자료와 사후조사 원자료가 필요하고 또 이 두 원자료를 하나의 원자료로 합해 주셔야 그때부터 사전사후 분석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이 두 사전사후 자료 통합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화면을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처럼 사전조사 원자료를 왼쪽에, 사후조사 원자료를 오른쪽에 배치했는데요. 지금부터 사후조사 원자료를 사전조사 원자료의 우측에 복사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복사하실 부분을 이렇게 블록으로 잡아주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 그리고 사전조사 원자료로 가셔서 사전 원자료 우측에 붙여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은 사전조사가 왼쪽에, 사후조사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전사후 분석을 위한 통합 원자료 만드는 것이 벌써 끝이 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지금처럼 사전을 왼쪽에 그리고 사후를 오른쪽에 오도록 배치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사후를 왼쪽에, 사전을 왼쪽에 놔도 통계분석 결과에는 이상이 없지만 결과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결과 해석에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제가 작성한 것처럼 사후를 오른쪽에, 사전을 왼쪽에 오도록 배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학번이 1101, 1학년 1반 1번인 학생의 사전자료 우측에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자료가 오도록 저는 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각각 응답자를 동일하게 매칭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전에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이 있었지만은 사후조사를 할 때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이 전학을 가버려서 데이터가 없다. 그런 경우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 데이터까지 삭제를 하고 나머지 인원들만으로 조사를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1학년 1반 1번 학생이 전학을 가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이대로 한번 저장을 해서 업로드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번에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파일 이름이 통합으로 바뀌었죠.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엑셀 파일은 닫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유레카로 돌아가셔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 통계 분석 메뉴에 이번에는 내 자료 분석하기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수업 효과성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이 내자료 분석하기와 수업 효과성 분석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질문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두 메뉴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수업 효과성 분석의 하단에는 아까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통합하는 통합원자료 만드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고, 또 내자료 분석하기 가시면은 선생님들과 함께 실습으로 진행했던 원자료 만드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차이 있고 나머지 기능들은 모두 동일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 한번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하는 방법 아까와 마찬가지로 검색바에서 돋보기 버튼 모양 클릭하시고 통합이라는 엑셀 파일 찾으신 후 열기 버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색바에 통합이라는 엑셀 파일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은 우측 분석하기 버튼 눌러줍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류 검사를 먼저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양식에 맞게 잘 작성했기 때문에 오류가 검출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은 하단으로 내려가서 분석하기 3.0, 분석하기 3.0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통계 분석이 가능한 이스탯 3.0 화면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사전사후 분석, 사전사후 분석 혹은 수업 효과성 분석이라고 불리는 이 대응표본 T검정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 클릭하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분석하시고자 하는 변수를 아래쪽에 있는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수업 만족도의 사전사후, 또 교우 관계 만족도의 사전사후, 시설 만족도의 사전사후 총 3쌍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 3쌍의 변수를 분석한다고 해서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 변수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일한 한 쌍의 변수씩만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3쌍의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 동일한 변수 한 쌍씩 총 3번 통계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수업 만족도의 사전사후 변수만 선택 변수로 내리고 하단에 분석하기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자 새로운 결과 창이 뜨면서 대응표본 T검정의 결과 확인할 수가 있네요. 혹시나 바로 이렇게 분석 결과가 안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실 때는 이렇게 화면 X자 표시 밑에 있는 팝업 설정에 가셔서 팝업을 항상 허용으로 바꿔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결과 화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에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와 또 원자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사전사후 분석을 위한 사전자료와 사후자료 통합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통계 분석에 대한 기초와 또 어떨 때는 어떤 통계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고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습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여기까지이고 지금부터는 제 PPT 화면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통계 분석 기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의 기법에는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독립표본 T검정, 분산 분석, 기술 통계 등 아주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통계 분석 기법은 변수의 유형과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우선 변수의 유형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 변수와 또 영향을 받는 변수인 종속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변수인 독립 변수는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가 변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변수인 종속 변수도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흐름에 어떤 변수의 형태가 얹혀지느냐에 따라서 통계 분석 기법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 변수의 형태도 변수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질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의 연구자가 부여한 속성이 중요한 변수를 저희는 질적 변수라고 합니다. 질적 변수의 예로는 성별이나 종교, 다른 예로는 지역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별을 예시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이 남자, 2번이 여자인 성별 문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보기의 순서를 1을 여자, 2를 남자라고 바꾼다고 해서 통계 분석 결과에 이상이 생길까요? 네, 아무 이상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이 성별이라는 질적 변수는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연구자가 부여한 남녀라는 속성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1과 2의 평균인 1.5를 내도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간혹가다가 1.5를 보고 중성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기 3번을 만들어서 중성이라는 보기를 추가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적 변수 숫자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을 내지 않고 대신에 각 보기에 대한 응답자 수와 백분율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성별 문항이라면 남자는 몇 명이고 그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여자는 몇 명이고 그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응답자 수와 백분율이 중요한 변수가 질적 변수입니다. 반대로 양적 변수는 연속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험 점수나 또 키나 몸무게 등이 바로 양적 변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각 문항에 대한 평균과 또 표준 편차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반 기말고사의 평균은 몇 점인지 혹은 우리나라 고위 학생들의 평균 키를 측정했다면은 내 키는 그 평균 키보다 몇 센치나 작고 혹은 몇 센치나 큰지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한 변수가 바로 양적 변수입니다. 그런데 문항 중에서는 질적 변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양적 변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깍두기 같은 문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척도 문항입니다. 이 척도 문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점, 5점, 7점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5점 척도 문항을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5점 척도 문항. 이 문항을 먼저 질적 변수로 보게 된다면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혹은 매우 만족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응답자 수와 백분율을 알 수 있고 이 5점 척도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게 된다면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평균을 산출해서 평균 만족도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척도형 문항은 질적 변수, 양적 변수 모두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계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통계 분석을 염두에 두고 설문지를 만드신다. 그런데 추후에 어떤 통계 분석을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해당 문항을 척도형 문항으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변수의 유형은 설문항을 구성할 때 이미 그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설문항을 먼저 구성하시고 응답을 받은 후에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서 이 분석 기법 말고 다른 통계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싶어요 라고 문의를 주셔도 저희 쪽에서는 도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추후에 어떤 통계 분석 기법을 적용할지 결정하셨다면 오늘 나눠드린 이 자료 한번 확인하시고 설문항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통계 분석의 기초가 되는 변수의 유형과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어떨 때는 어떤 통계 분석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럴 땐 이런 분석이라는 컨텐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빈도 분석입니다. 이 빈도 분석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 수와 그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인데요. 성별 문항이라면은 남학생이 몇 명이고 몇 퍼센트인지, 여학생이 몇 명이고 몇 퍼센트인지를 알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특히 빈도 분석은 선생님들이 설문조사 응답을 받으셨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할 분석 중 한 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석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조사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빈도 분석 결과 남학생이 10%, 여학생이 90%라면은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남학생의 비율이 53%, 여학생의 비율이 47% 정도라면은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술 통계량입니다. 기술 통계량은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나 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를 산출할 때 이 기술 통계량 분석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저희 이스탯 통계 분석 이용하시면서 평균을 산출하고 싶은데 통계 분석 메뉴 중에서 평균이 없습니다 라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는 경우 바로 이 기술 통계량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통계량 역시 양적 변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양적 변수 사용하셨다면 기술 통계량 분석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교차 분석입니다. 교차 분석은 문항 보기 간 교차 지점의 응답자 수와 그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항은 성별을 묻는 문항이고 두 번째 문항은 이벤트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별에서는 여학생이라고 응답하고 이벤트 참여 여부에서는 참여하는 인원, 즉 여학생 중에서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인원과 그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이 교차 분석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교차 지점의 응답자 수와 비율만을 알고 싶다면 교차 분석을 진행하면 되지만 그 비율의 차이까지 알고 싶다. 즉 그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 카이 제곱 분석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유레카에서는 카이 제곱 분석이 교차 분석의 옵션 사항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교차 분석 진행하면서 카이 제곱 분석도 같이 진행하고 싶으시다. 그런 경우 카이 제곱 분석의 옵션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분석하시면 비율의 차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독립표본 T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분석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성별, 즉 남녀로 독립된 두 개의 집단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때 이 독립표본 T검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대응표본 T검정은 독립된 두 개의 집단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 동일한 집단의 사전 사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선생님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사전 사후 분석 혹은 수업 효과성 분석이 바로 이 대응표본 T검정입니다. 이번에는 분산 분석입니다. 분산 분석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앞서서 이 독립표본 T검정이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분석 방법이라면은 분산 분석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은 학교급 초중고에 따른 만족도 평균 차이 혹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별 만족도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관 분석입니다. 이 상관 분석은 변수 간 관계성의 방향과 그 강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 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국어 시험 점수도 높을까?
혹은 국어 수업 만족도가 낮은 학생은 국어 시험 점수도 낮을까? 이 국어 수업 만족도와 국어 시험 점수 두 변수 간의 방향과 강도, 관계성을 알아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바로 이 상관 분석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떨 때는 어떤 통계 분석 이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생소한 단어도 많고 또 오랜만에 듣는 단어도 많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추후에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 진행하실 때 오늘 같이 진행했던 이 자료 한 번만 확인하신다면은 아, 이럴 때는 이런 분석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계 분석 기법인 빈도 분석과 또 기술 통계량 분석 그리고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이용하시는 대응 표본 T검정 이 세 가지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통계 분석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고 또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빈도 분석입니다.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의 분포와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남학생은 몇 명이고 몇 퍼센트인지, 여학생은 몇 명이고 몇 퍼센트인지 응답자의 수와 그 백분율을 알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빈도 분석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이 가능한 이 스탯창에서 통계 분석 메뉴에 빈도 분석을 선택해 주신 후 변수 리스트에서 분석하시고자 하는 변수를 선택한 후에 아래쪽 화살표를 통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그래프 옵션에 체크를 하신 후 마지막에 분석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결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받아보신 결과는 플로피 디스크 모양의 좌측 상단에 있는 플로피 디스크 모양의 저장 버튼을 통해서 저장도 가능하고 또 한글, 엑셀, PPT, PDF, JPG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한글이나 엑셀, PPT 같은 경우는 당연히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빈도 분석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의 분포와 특성, 즉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지금 빈도와 백분율을 확인할 수 있고 옵션으로 그래프를 체크하셨다면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이 되는 그래프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보고서 작성 방법은 반드시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 이렇게 작성하면 틀린 보고서는 아니다 라는 것을 위주로 드리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왼쪽부터 순서대로 변수, 사례수, 비율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빠뜨리시기도 하는 이 전체 값들을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전체 값들을 빠뜨리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모든 통계 분석 결과표에는 이 전체 값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으로 한눈에 봐도 100명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성별이 아니라 다른 보기수가 많아지게 되거나 혹은 응답자 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전체 값이 몇 명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값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보기와 또 다른 보기들의 사례수와 비율까지 모두 입력하셨다면 이제는 보고서를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통계 분석 보고서를 기술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 통계 분석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먼저 기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 학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까지가 목적이 되겠고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까지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적과 방법을 기술하셨다면 다음에는 결과를 기술하시면 되는데요.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지금 구두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트, 47%, 53%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실제 보고서를 쓸 때는 반드시 이 사례수도 몇 명인지의 사례수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처럼 성별은 보기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순서대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지만 학교급은 보기가 세 가지이죠. 이렇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이라면 가장 큰 값을 먼저 기술하고 같은 값이 있다면 묶어서 기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고등학교가 34%로 가장 크기 때문에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라고 고등학교를 가장 먼저 기술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동일하게 33%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로 나타났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값을 먼저 같은 값은 묶어서 기술한다면 훨씬 더 보기 좋은 보고서가 된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기술 통계입니다. 기술 통계는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 반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나 또 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 등을 이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 분석도 마찬가지로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선택하신 후에 변수 리스트에서 분석하시고자 하는 변수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화살표를 통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준 후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어 수업 만족도와 수학 수업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이 5점 척도로 된 세 변수를 양적 변수로 활용해서 한번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 분석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관측치, 평균, 중위수, 최빈수, 범위, 분산 등등 다양한 결과값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결과값들은 모두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값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포함해 줘야 될 값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측치와 평균, 그리고 평균이 오면 항상 따라오는 표준 편차, 이 세 가지 결과값들은 반드시 보고서에 포함을 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평균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이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의미 한번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과 표준 편차의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국어 수업 만족도와 수학 수업 만족도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국어 수업 만족도 같은 경우는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 수학 수업 만족도는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입니다.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응답값들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값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이 바로 평균인 3.8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인 3.8에서 플러스 1 표준 편차만큼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만큼인 2.8, 이 범위 내에 응답값들의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다. 즉 응답값들의 약 70%가 분포되어 있다는 의미가 바로 표준 편차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학 수업 만족도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응답값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 그리고 플러스 1 표준 편차만큼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만큼인 1.6, 이 범위 내에 응답값들의 70%가 분포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준 편차가 큰다면은 응답값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즉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멀리 퍼져 있다라는 의미이고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자료가 평균에 가까이 모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밀집되어 있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평균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지금 제가 드린 설명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하셨는지 간단한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와 수학 수업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가 가장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변수인지 채팅창에 답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변수 중에서 어느 변수가 가장 평균에 밀집된 변수일까요? 네, 맞습니다. 수학 수업 만족도가 가장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평균에 가장 밀집된 변수라고 할 수 있죠. 네, 많이 피곤하실 시간인데도 교육 잘 따라와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술 통계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는 변수를 적어주시고 반드시 사용해야 될 값 세 가지, 관측치와 평균, 표준 편차까지 적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결과값들이 있으시다면 이 표준 편차의 우측으로 칸을 만드셔서 다른 최대값, 최소값, 중위수, 최빈수 등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결과표까지 완성하셨다면 이제 결과 기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각 만족도 및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까지가 목적,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까지가 방법이 되겠죠. 그 이후에 결과를 기술해 줍니다. 5점 척도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 평균은 3.80점으로 응답자들의 국어 수업 만족도는 보통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는 지금 구두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평균만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반드시 평균을 사용할 때는 표준 편차를 함께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점,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점으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기술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을 맞췄는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죠. 저희 세 가지 변수 모두 평균이 3.8점 이상입니다. 하지만 왜 국어 수업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나머지 두 변수는 만족에 가깝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점 척도 같은 경우 3점이 보통, 4점이 만족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기술 통계량으로 산출한 값들은 평균이 다 3.8점 이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3.8점으로 만족인 4점, 즉 만족에 가깝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보통이 넘기 때문에 보통을 나타내는 3점이 넘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선생님께서 만족에 가까운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라면은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기술을 하셔도 되고 혹은 만족의 기준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겠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이상이라고 선생님들께 유리한 방향대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3.8점이나 3.9점인데 만족에 가깝다고 보기로 했다면 다른 변수들도 모두 3.8, 3.9점 비슷한 수치라면 만족에 가깝다고 기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 주셔야 한다는 점만 지켜주시면 선생님께 유리한 방향대로 해석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표본 T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이 대응 표본 T 검정, 동일한 대상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중 첫 번째로 시간 차이를 두고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면 학기 말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고 혹은 학년 초에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면
학년 말에 사후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사전 사후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는 이 시간 차이가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많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 사후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사전 사후 분석을 위한 통합 원자를 만들 때 같이 진행을 했었죠.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 응답, 우측에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 응답이 오도록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 매칭을 해주셔야 하고 1학년 1반 1번 학생이 사전에는 있었지만 사후에는 전학을 가서 사후에 응답이 없다면은 사전의 응답까지 지워주시고 남은 인원들만으로 통계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 이렇게 응답 매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은 최소한 응답 인원수라도 동일하게 맞춰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서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간혹 가다가 사전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급하게 문항을 만들어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에는 해당 문항을 보완해서 사후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셔서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대응표본 T검정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사전자료와 사후자료를 합한 사전사후 통합자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동일한 응답자를 매칭해 주셔야 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아까 전에 같이 진행을 했었죠. 대응표본 T검정도 마찬가지로 대응표본 T검정을 선택하신 후 변수 리스트에서 분석하시고자 하는 변수를 선택 변수로 내려주되 반드시 동일한 한 쌍의 변수씩만을 분석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어 공부 즐거움과 수학 공부 즐거움 두 쌍의 사전 사후 변수가 있다면 총 2번 통계 분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설명을 못 드렸던 대응표본 T검정의 결과 해석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 동일한 대상의 사전,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사전, 사후의 평균값과 또 평균이 오면 항상 따라와야 하는 표준 편차, 그리고 모든 결과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전체 값인 빈도까지 사용을 해줍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있으면은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대응표본 상관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딱히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응표본 T 검정이기 때문에 T 값과 T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해줄 유의확률 P-밸류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혹은 한 번쯤 진행해 보셨다면은 이 P값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다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 수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의 수준은 동일한 분석을 100번 시행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 오류의 최대 수준을 의미하고 저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주로 0.05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즉 100번 중 5번 미만으로 오류가 나타난다면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겠다라는 기준이 바로 유의 수준입니다. 반대로 유의 확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혹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 즉 유의 확률이 0.03이다. 그렇다면 100번 중에 3번 오류가 발생한다는 의미겠죠. 이 유의 확률을 기준인 유의 수준과 비교해서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이 낮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 기준이 되는 유의 수준은 저희 연구자가 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저희 대응표본 T 검정을 진행할 때 하단에 보시면은 유의 수준을 지정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0.05를 기본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0.05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유의 확률이 0.000 0%로 나타났네요. 사실 이 통계에서 0%라는 수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이 0.000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0.000은 통계 분석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0.001보다 오류가 나타날 확률, 유의 확률이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0.000이라고 나타난 것을 그대로 결과표에 적어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통계 분석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웠다 혹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지금처럼 0.001보다 작다라고 표시해 주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즉 1000번 중에 한 번보다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인 0.05 100번 중에 5번보다는 당연히 적은 값이 되겠죠.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차이 평균 같은 경우는 사전의 평균에서 사후의 평균을 뺀 값입니다. 지금처럼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게 된다면 사전에 비해서 사후의 평균이 증가했다 혹은 늘어났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결과값들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알아보고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표본 T검정. 동일한 대상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 그리고 평균이 오면 항상 따라오는 표준 편차를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할 전체 관측치, 빈도까지 적어줍니다. 그리고 T검정이기 때문에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증명해줄 T값 역시 함께 적어주시면 결과표 완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보고서 기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여기까지가 목적,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여기까지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분석 결과를 기술해 줍니다. 분석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자, 사전에 3.05점에서 사후에 3.85점으로 누가 봐도 0.8점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저는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이 수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술하고 그것을 증명할 T값과 P값을 함께 기술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술을 해주셔도 통계 분석을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은 보고서다, 나쁘지 않은 보고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보고서를 읽으시는 분들은 통계 분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줍니다.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한마디 덧붙이면서 내가 진행한 수업이 이만큼 효과적이었다 라고 뽐내기도 하고 또 통계분석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보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약 1시간 동안 통계 분석에 대해서 유레카 통계 분석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원자료 만드는 방법과 사전사후, 통합자료 만드는 방법, 통계 분석의 기초, 어떨 때는 어떤 통계 분석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계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통계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싶은 선생님들 계시다면 유레카 홈화면에
네 번째 메뉴에 있는 이용자 지원의 유레카 활용 팁으로 가셔서 통계 분석 뽀개기나 통계 분석 팁 혹은 설문조사 팁 등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 URL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나가시기 전에 다들 이 URL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 한 번씩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URL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랑 이메일은 선생님께서 추후에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해당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 질문이 없으시다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가시기 전에 채팅창에 띄워드린 URL 확인하셔서 만족도 조사 한 번씩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질문 주신 분들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현탁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은 제가 추후에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추후에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장선숙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성별 빈도 분석 결과 0, 1.0, 2.1로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문답. 아, 변수명이 숫자가 아닌 글자로 나오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유레카에서 설문조사 진행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문항 1, 문 2 하면서 번호가 매겨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명이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자료 직접 작성해서 업로드하게 되면은 저희가 변수명을 직접 텍스트로 입력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료를 작성해서 업로드한 자료는 글자로 변수명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응표본 T검정에서 막대 그래프를 선 그래프로 바꿀 수 없는지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지원해드리고 있는 그래프형은 막대랑 원 그래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PPT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완적으로 SPSS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라고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이스텝 3.0이 SPSS와 동일한데 살짝 조금 더 경량화된 가볍고 경량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PSS와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굳이 SPSS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난번 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께서도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시면은 또 날짜별로 다르게 추첨을 통해서 경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은 더 없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현탁 선생님, 네, 몇 가지 질문 더 추가해서 메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로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4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4시 9분까지만 회의방 유지하고 이후에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회의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